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백신 충분하다더니 K 주사기로 한 병에 2명도 접종? 이 믿을 수 없는 기사는 28일 종양일보 정진호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모두가 K 주사기의 놀라운 성능에 찬사를 보내며 4명밖에 접종을 하지 못하는 백신에서 5명, 많게는 6명까지 접종이 가능케 하는 K 주사기에 대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찬사를 보낼 때 갑툭튀하며 백신이 충분한데 왜 한 병으로 더 많은 인원에게 접종을 하냐며 문제 삼고 나선 종양일보 기자. 이 놀라운 비판의식에 경의를 표합니다. 분명 온전한 정신은 아닐 듯합니다. 종양일보 정진호 기자는 기사에서 질병관리청이 국내에 사용하는 코로나19 백신 1바이알, 바이알은 주사용 유리용기당 접종 인원을 말하는데요. 현장에서 1, 2명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무리하게 접종 인원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 믿을 수 없는 기사는 굳이 폐기해도 되는 백신 잔여량 접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현장의 전문가들 일부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학의 간염내과 교수의 인터뷰까지 인용하며 한 바이알에서 여러 번 뽑아 주사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사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화이자 기준 7번째 분량은 부정확할 수 있고 주사자가 정확히 주사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며 백신량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내 상황은 급하게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유럽이나 미국과 다르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접종 인원을 정해 시간을 조율하고 있는 일선 보건소에서도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지자체별 보건소는 요양시설 관계자를 10명 단위로 시간을 잡고 접종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한 공중보건의는 일일 접종 인원수를 10의 배수로 미리 정해놓고 부르기 때문에 바이알당 접종 인원을 한두 명 늘리는 게 의미가 없다며 애초 교육을 한 바이알당 10명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를 고정적으로 11명, 12명을 맞추도록 하는 것도 어렵다라며 이 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이건 신문이 아니죠. 그냥 트집 잡기 분풀이용 찌라시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요. 잘하는 건 좀 잘했다고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종양일보 기자들은 어디 모여서 합숙 훈련합니까? 참 보다 내가 다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폐지도 안 되는 종이 쪼가리에 헛소리 몇 글자 적어놓고 3,000원씩 팔아먹는 당신들. 저널리즘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발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줍시다. 이거 대박 사건이 하나 터질 것 같아요. 그래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 그런데 오늘 백신 접종 현장에서 대박 사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원래 화이자 백신 한 병으로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일반 주사기는 5명, 또 특수 주사기는 6명까지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에선 최대 7명까지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밀은 국내에서 개발한 특수 주사기와 우리 간호사들의 특별한 능력에 있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들리는 이 속담은 정치권에서는 명언이자 전략의 하나로 통하는데요. 정확한 자기 입장과 소신, 더 나아가 자기 확신과 신념이 없다면 그냥 조용히 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례로 이런 신비주의 전략으로 대통령까지 오른 인물이 박근혜인데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뭔가 많이 알고 있고 말을 아끼는 진중한 정치인의 모습이랄까요? 하지만 그는 진짜 몰랐고 시키는 것만 하는 허수아비, 꼭두각시였죠. 4.7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둔 2021년 2월, 곧 3월이 되는군요. 이 양반은 낄 때 안 낄 때,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설 때도 구분 못하고 아무데나 얼굴을 들이밀고 참견을 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있는데요. 다 좋은데 뭘 좀 알고 나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마나한 소리를 해대며 오로지 정부 비판을 위한 소재로 사용하다 보니 매번 같은 소리, 같은 말,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냥 조용히 하면 지지율이 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천안함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를 향해 조국을 위해 차가운 바다에 나갔다가 참혹한 죽음으로 돌아온 용사들의 죽음을 홀대하는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냐고 또 하나마나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날 안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11년 전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이 오늘자로 전역한다는 보도를 봤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고 적었는데요. 안 대표는 최중령의 심경은 매우 무겁고 복잡할 것이다. 고 천안함 46명 용사와 유가족, 그리고 58명 생존 병사들의 명예가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천안함 폭침 주범인 북한의 비굴하고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유가족과 생존 장병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며 대통령은 취임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안 대표는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 등에 대해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폄훼하고 욕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이 방남했을 때 국빈으로 예우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줌으로써 더 이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만들었다. 천안함 북한 폭침은 개그라면서 음모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까지 임명했다고 했는데요. 그는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은 아직도 폐잔병이라는 비난과 각종 괴담, 음모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정말 못난 정부, 못난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천안함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고 보면 조중동은 빠짐없이 보는 것 같습니다. 조중동에 보도된 내용을 어김없이 되새김질하며 정부 비판을 매일같이 이어가며 문모닝을 외쳐대고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고작 이러려고 정치를 하고 있나 싶은데요. 또 이러다 중간에 선거 포기 선언을 하고 아름다운 양보를 하겠죠. 오세훈이든 나경원한테 말이죠. 그리고 본인은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게 뻔해 보이는 시나리오인 건데요. 레파토리가 너무 뻔하고 진부해 언급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못 박아둡니다. 안철수의 목표는 대선 출마이며 서울시장은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대선 전략 중 하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아름다운 양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하며 극적인 대선 출마를 시도할 텐데요. 멋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대선에 출마한들 그가 대통령이 될 일은 없을 테니 말이죠.